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얘기 마저 나누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 이슈를 얘기할 때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정 씨의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네. 오늘 마침 철강주들이 그동안 잘 달리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철강주는 지금 이때를 매수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그림에서는 네. 철강주도 더 가긴 더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철강주가 조금 과하게 올라왔어요. 과하게 올라와서 지금 조정이 가격 조정도 줘야 되지만 기간 조정도 좀 겪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왔던 동국제강인데요. 네. 뭐 올라갈 때는 한도 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올 때 그만큼 지금 또 하락폭이 내려올 때 이제 상승이 깊으니까 또 골도 깊죠. 어제도 8%, 오늘도 8%. 네. 그래서 이틀 만에 거의 20%. 위에서 여기서 더 갈까봐 잡으신 분은 지금 이틀 만에 거의 16%. 그러니까 윗꼬리에서까지 잡았으면 이거 거의 20%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만약에 밑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20% 정도 위에서 하락했으면 사실 한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났다가 지금 거의 본전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락 목표치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가격 조정으로는 한 21선 정도, 2만 원권역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옆으로 눕는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한참 주고 옆으로 기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25,000원 찍고 다시 내려와서 밀렸다가 이렇게 물론 그 짧은 흐름도 그냥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좀 시장이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기타 철강주보다는 조선기자재나 조선주 쪽으로 조금 조선주는 사실 이제 올라왔다가 좀 이제 오늘 윗꼬리 맞고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같은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이제 그 이전부터 많이 올랐던 철강주보다는 좀 조선주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또한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된 두산 같은 경우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두산. 예,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철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철강 기계를 보통 하나로 묶어서 보는데 지금 두산의 그런 어떤 지주회사의 흐름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조금 약간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철강주의 조정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기계 쪽에 이 두산에 대한 지주회사 이 두산을 보는 게 어떤가. 어차피 비슷한 업종이니까 철강 기계.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아베스틸 지금 잘 올라갔던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로 동국제강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한국철강 네,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려고 했다가 좀 오늘도 한 7% 정도 하락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던 휴스틸 뭐 이런 것도 오늘 뭐 한 6% 정도. KG 동부제철은 조금 약간 늦게 움직이긴 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좀 같이 가지는 못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동국제강과 뭐 휴스틸이 조정을 받는데 KG 동부제철만 혼자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유심히 관찰을 해서 봤거든요. 이게 어차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덜 올랐다고 해서 좀 덜 빠지긴 하지만 그 동국제강이 못 갈 때 혼자 간다. 이런 부분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동국제강 밑으로 좀 내려서 반등으로 고점을 못 넘어가는데 이 동부제철은 내렸다가 반등으로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이 동부제철과 그리고 현대제철 예,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이런 대형주들은 그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그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말고 오히려 K 동부제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 상승을 할 때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 약간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광진실업,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정이 안 나오고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 소화했는데 오늘도 플러스로 끝나는 이런 광진실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광진실업, 그 다음 수순으로 있는 황금 ST. 네, 황금 ST 조정이 작죠. 0.73%. 예, 그리고 풍산. 제가 지난번에 그 철강주들이 움직일 때 그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문배철강, 삼연철강, 그리고 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여러 대리점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주 현대제철 포스코 움직이면 그 다음에 황금 ST, 풍산, 광진실업 요런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다만 사이클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굳이 철강주를 한다고 하면 이제 광진실업이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이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을 조정 시에 잡는 것들을 보긴 하지만 약간의 그 아예 그냥 좀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해서 그냥 기계 쪽의 흐름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냥 HSD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두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이런 쪽의 흐름을 보면서 HDS 엔진처럼 조선기자재 업종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대원전기공업, 뭐 대양전기공업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철강주는 조정이 조금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동국제강과 같은 그 부류의 철강들, 걔네 친구들은 좀 조정이 가격 조정도 주겠지만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내려와서 고점을 못 넘어가고 옆으로 기는 시간 조정을 계속 줄 것 같다. 다른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 쳐다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 중이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철강주들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선기자재 쪽이나 두산지주사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가 네. 또 눈여겨볼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조금 약간 눈에 네. 띄는 그 섹터는요. 지금 곡물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곡물 관련주들이 좀 네. 순환매가 돌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고, 좀 앉아서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철강, 처음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모자른다. 예, 그 배가 모자른다. 예, 그 해운, 운임지수가 올랐죠. 그리고 철강이 부족하다. 또 철강 가격 오르죠. 요즘에 목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성창기업 지주나 이런 어떤 동화기업, 동화기업이죠. 동화기업, 뭐 이건 산업, 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목재 관련주들도 지금 요즘에 목재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자, 그럼 그렇게 오르는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오르는 그런 어떤 원자재들 중에서 이제 주가의 영향을 지금 미쳤냐? 아니면 반영이 됐냐? 반영이 안 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곡물 가격 관련주들은 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조금 이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효성 OMB가 상한가를 갔어요. 효성 OMB. 비료 관련주죠. 네, 효성그룹의 비료 관련주. 근데 약간 자리가 보면은 갑자기 좀 급하게 상한가를 간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소문도 어느 정도 돌면서 좀 상한가를 갔다고는 하는데,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 가격 관련주로 갔으면, 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갔을 텐데 좀 생뚱맞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다만, 그 윤석열 관련주로 상한가를 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얘 혼자 간 게 아니라 아시아 종묘, 다른 종목들을 보면 아시아 종묘도 오늘 10% 올랐어요. 거래량 터졌죠. 지금 아시아 종묘, 그리고 한일사, 그러니까 같은 비료 업종을 보면, 그 곡물 가격을 보면 경농, 경농이라는 종목도 오늘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고, 조비, 비료 관련주, 조비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 곡물 가격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윗꼬리를 맞고 물량을 소화하고 거래량 터졌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네, 팜스토리. 네, 팜스토리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이제 곡물 가격들의 어떤 거래량 터지면서 만들었었고,
카프로라는 종목도 제가 자리 만들고 있다. 지금 급등시켜 놓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자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곡물 가격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약간 적절한 종목들을 좀 선택해서 좀 매매를 하면 네. 예, 뭐 기업 그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 괜찮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비료, 농약, 그리고 씨앗, 그 종묘, 그리고 사료 관련주,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오늘 많이 올랐던 관련주 중에서 네. 효성OMB가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처럼 이렇게 정치 테마 모멘텀까지 함께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좋은 건가요? 네. 상황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지금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좀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 갔는데 이게 이 종목한테 이제 상승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나중에 곡물 가격들이 실제적으로 막 여러 종목들이 움직일 때 또 그 종목만 먼저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그 부각을 받고 있는 초반부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다만 일반적인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예전 대선 때는 뭐 유시민 관련주였는데 이번 대선 때는 뭐 안희정 관련주고 막 이렇게 그 안희정 관련주로 움직이고, 그럼 뭐 안희정 관련주로 움직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이고 이렇게 두 개로 그럼 이 종목은 다 움직이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어떤 반영이 됐을 때 먼저 움직였던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지금 보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걸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사실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좀 계속 알쏭달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멘트주가 갈 때도 못 가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 어떤 효성OMB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좀 눈여겨는 보되,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 먼저 뭐 움직이고 다른 곡물주들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면 그건 곡물 관련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였는데 윤석열 때문에 상한가 갔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는 하지만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제일 세게 움직이는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보고 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결론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걸쳐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태양광도 되고 뭐 풍력도 되고 막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LG 그룹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에 다 들어가, 태양전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종목이 반도체로 인해서 부각을 받아서 움직이면 나중에 태양전지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좀 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태양전지라고 해서 또 움직이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전지로 많이 움직였어요. 태양전지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안 움직였어요. 그때는 태양광 테마주로 움직였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부각받고 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됐을 때 그 이슈가 됐을 때 그 종목을 보지, 다른 이슈가 됐을 때는 그 종목이 그 회사의 그 업무를 한다고 해도 그걸 쳐다보지 않는, 누군가가 끌어올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 종목이 여러 개 다 걸쳐있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게 좀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원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죠.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먼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서원이라는 종목이 그 이낙연 관련주로 앞전에 시세를 냈는데 이번에 이 서원이 원래 그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구산업 대창보다 이 회사가 원체 더 많이 올라가는 회사거든요. 원래는요. 예, 근데 지금 주봉 보시면 이제 예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약간 이낙연 관련주로 인해서 그 테마로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이 앞전에 이런 게 이게 비철금속 관련주 구리 상승했을 때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300원, 400원부터 급등했죠. 4,000원까지 10배 올라갔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원래 구리 대장주예요. 근데 앞전에 이낙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터트려 놓으니까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 어떤 부분이 이구산업이 급등을 할 때 이 종목이 못 가는 거죠. 이미
손을 다른 걸로 탄 거예요. 지금 이구산업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서원은 못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관련주도 돼 있고 뭐 구리 관련주도 돼 있어서 이낙연 관련주를 부각받을 때 올라가고 또 구리가 부각받으면 서원이 또 간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곡물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많이 올랐던 상한가를 갔던 효성 OMB처럼 정치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은 다른 곡물 관련주들 흐름과 함께 가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모멘텀이 그냥 함께 엮여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신강섭 전문가와 더 함께하고 싶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먼저 신광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조금 현금화를 해서 네. 세종공업, LG, 뭐 글로비스, 뭐 클래시스 이런 것들은 다 10% 정도만 들고서 이제 비중을 좀 낮췄고요.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이제 10% 들고 있는데 지금은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세종공업도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인데 일단은 세종공업도 지난번에 본전 이상 올라왔을 때 10%로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 좀 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농우바이오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네, 동구바이오 제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피부과 처방 1위죠. 네, 일단은 뭐 투자 벤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뭐 분호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했다가 상장을 해갖고 그 상장 차익을 많이 얻었고요. 뭐 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꾸준히 내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조금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게 그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의료용 화장품. 그러니까 코슈메틱인가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부르는데 일단 더마죠, 더마. 예, 더마라고 보통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 뭐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 회사가 지금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를 한 3개 정도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상장 가치나 그런 것들을 좀 상당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일단 10%만 매수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괜찮으면 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루 이틀 좀 지켜보고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일단 저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줄여갖고 좀 비중을 좀 높여서 현재가에 좀 맞춰가면서 이후 상황 좀 보도록 하고요. 실전 매매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맞춰가고 있거든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곡물 가격 관련주들 중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거래량을 갖고 있고, 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농협이 대주주죠. 농협이 대주주. 예, 농협이 대주주인 이제 씨앗 종묘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곡물 가격 상승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조비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까도 아시아 종묘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효성 OMB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종목들이랑 같이 보면서 일단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윗골이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약간 올라갈 때는 제일 세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대반등이 나올 때 좀 흐름이 약해졌거든요. 다른 종목보다. 근데 장중에 보면은 또 뭐 흐름은 어느 정도 잘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다만 자리가 앞전에 윗꼬리가 길게 있다 보니까 매물이 먼저 쏟아지는 부분 때문에 자리가 이제 이 경농처럼 아예 그냥 고점을 뚫어내면서 윗꼬리를 맞지 못하고 약간 고점에 가지 못하고 이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좀 약간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것이고 일단 흐름은 괜찮아 보인다.
약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내일 오전에 좀 상황 보면서 여기서 조정을 받거나 하면 좀 담을 수 있고요. 어쨌든 좀 담아서 모아갖고 기다리면 분명히 수익을 줄 것이다. 일단은 조금 분할 매수하면서 요 종목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비중 20%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그 다음날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단 13,800원에 매수하고 13,500원에 매수를 하고 실전에서는 사실 13,000원 권역에서도 한 번 더 샀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눠서 사면서 단가를 맞췄고 지금은 수익권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 다른 그런 어떤 곡물 관련주하고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천천히 모아 놓으시면 흐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관망하면서 보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포트에서 수익이 나는 어떤 종목들이 있거나 하면 좀 약간 현금화를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보자. 그리고 시장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자. 5월 달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눌릴 수 있다. 그냥 수익을 막 내려고 하는 어떤 부분보다 좀 자기 방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명분이 있는 주식들, 이 곡물 관련주는 어쨌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나올 거예요.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눌리면 같이 눌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철강 주식도 그렇고 뭐 조선기자재 뭐 이런 것들도 시장이 눌리면 같이 눌리겠죠. 근데 이 곡물 가격 관련주는 시장이 눌려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안 눌려요. 제가 이거를 경험상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장이 조정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어떤 종목들, 지수와 연관돼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현금화하면서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로 시장이 또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곡물 가격 관련주들로 조금 약간 포트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오면서 좀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돼서 좀 약간 차익 실현하면서 약간 현금 비중을 또 조절하고 다시 또 눌리면 또 다시 모아가고 이런 방식을 지금 조금 염두하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흐름에서 이제 당장 볼 수 있는 것들은 한일 사료 같은 게 좀 약간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한일 사료도 약간 조정이 오거나 하면 좀 한번 유심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5월달 시장의 조정에 대비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료 관련주 상승세가 나올 테니까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오텍이고요. 16,1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음압병동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오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결론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특수 차량 제조업체인데요. 그 앰뷸런스나 뭐 이런 어떤 장애인 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요.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일단 대선을 할 때 약간 대선 관련주로 좀 묶이기도 하거든요. 장애인 관련주로. 약간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선주처럼 크게 가진 못해요. 제가 이거는 계속 많이 경험을 해봤고 오텍도 제가 많이 매매를 해봤거든요. 여름 수혜주예요. 이게 자회사로 캐리어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약간 에어컨 관련주로 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캐리어 냉장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그러니까 오텍 캐리어 냉장 뭐 캐리어 그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여름 수혜주기도 하면서 대선 관련주기도 한데 일단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회사 매출이 9천억대를 안정적으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에 90억밖에 못 났어요. 1%죠, 1%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장차를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낮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회사가 성장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가긴 좀 힘든데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이미 좀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금 볼린저거 밴드가 하단에서 지금 받쳐주면서 좁아지고 있거든요. 기다리면 좀 어느 정도 대선 때 정도나 아니면 여름에는 좀 시세를 낼 수 있지만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16,100원 정도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목표가가 16,100원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시면 앞점 고점 보이죠? 고점 보이시죠? 네, 고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어깨 이쪽에 고점 다 맞으면 여기 고점 여기 16,100원 정도로 가면 매물이 좀 나온다. 그래서 올라오면 다시 내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단기 목표는 16,100원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가면 뭐 17,500원 이 정도는 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하고 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전 오면 털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생각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일단 대선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여름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고 좀 기다리면서 빠져나올 생각하시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가 질문자님의 매수가이기 때문에 본전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본전 시까지 도달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4,704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또 광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부각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좀 유행이 살짝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이게 이제 그 만도에서 하는 그런 ADA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회사가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매출 좀 적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의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슈로 갈 거예요, 이슈. 이 회사랑 좀 같이 움직이는 회사가 지금 얘네 패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이고요.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해서 이게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유비벨럭스, 그리고 팅크웨어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모트릭스하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언스 그리고 라닉스라는 종목 셋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앞전에 시세를 내고 싼 고점 찍고 눌려서 지금 쉬고 있죠. 이게 이제 밑으로 여기서 빠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자리를 지켜줄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같이 보셔야 돼요. 라닉스라는 종목은 좀 마찬가지 이것도 뭐 슈팅 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모바일 어플리언스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눌리면서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진 않았는데 가격이 4,700원 정도 권역이에요. 일단 4,700원 정도 권역이면 반등이 나오면 다시 뭐 한 4,8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또 다시 눌릴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비중 20%인데 일단 이런 경우에 지금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다가 지금 여기 보면 121선 있죠. 121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밑으로 떨어졌죠. 네. 밑으로 떨어지고 매물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매물대 쌓여 있는 거. 이 노란색 긴 막대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이 노란색 긴 막대가 그 가격대마다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 13.5%를 갖고 있고 이 가격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반등을 주면 여기에 맞고 본전 심리 때문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가기 쉽지 않아요. 결론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쌓여있는 물량들이 많은 거예요. 앞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와 주면 그냥 크게 세게 가지 않는 한 모트렉스, 라닉스 그리고 어플리언스 얘가 셋이 같이 막 모트렉스 상한가 가고 막 라닉스 상한가 가고 얘가 막 상한가 가고 이러면 여기를 뚫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장중에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혼자 막 15%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 그냥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탈출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좀 보시고요. 장중에 급등주에 탈출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팔지는 않아도 되는데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먼저 생각을 하자. 매도 마인드를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 모트렉스, 라닉스와 함께 흐름을 같이 비교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같이 비교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부시스터즈고요. 129,1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부시스터즈는 실적 발표 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제 친한 친구도 같이 비슷한 가격대에 물려 있는데 네. 전문가님 대부시스터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쨌든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을 볼 수는 있어요. 반등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질지 14만 원과 1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지금은 팔자리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12만 9,100원이면은 지금 여기가 14만 원이잖아요. 14만 원이고 13만 원 정도 권역이신데 일단 보시면 21선 쭉 올라오는 이 추세는 이탈을 했어요. 앞전의 저점과 이 저점이 같은 저점이라고 해도 다른 저점이죠. 앞전의 저점은 21선의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상승 추세 중이었죠. 근데 이 고점을 못 넘기고 앞에서 윗골이 길게 맞았죠.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를 못 넘고 다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다시 횡보 권역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를 횡보 권역으로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12만 원을 얼마나 넘어가느냐.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 앞전 고점까지 못 가요. 13만 7천 원. 그 전에 먼저 팔아요. 먼저 팔아. 이 앞전에 물린 애들이 먼저 팔거든요. 그러면 아마 고객님께서 사신, 그 시청자분께서 사신 그 가격대이실 거예요. 13만 원 정도. 본전음은 일단 빠져나가자. 이거 비중 30%. 일단 매도 마인드로 일단 팔고 나가자. 무섭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9,000원, 만원부터 시작해갖고 이 앞전에 볼까요? 야, 이거 보면 이걸 사실 마음이 드신다는 이 용기도 용기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3,800원짜리였다가 코로나 때 다시 이제 제자리 복귀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와.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쭉 계속 안 빠지고 올라 16만 원까지 찍고 왔거든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려오고 있을 때 13만 원에 잡으신 거예요. 10,000원짜리가 16만 원을 찍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13만 원에 잡았다. 그러면 이게 이 10,000원에서 16만 원 관계 8만 원 내려오면 이게 싼 건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0,000원에서 16만 원 관계 8만 원으로 내려오면 고점에서 반토막이니까 싼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매출 한번 볼까요? 네, 매출 보이시나요? 이거 매출. 지금 1조 2천억짜리 회사예요. 네, 매출이 지금 이제 100억, 300억, 300억, 700억 정도를 찍었고요. 회사는 적자죠, 적자. 예, 계속 적자죠.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누군가 끌어올린 건데 이 쿠키런이라는 그 게임이잖아요. 쿠키런 킹덤. 저는 뭐 게임을 잘 안 해서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좀 뭐 1,000만 다운로드를 넘었고 뭐 구글 플레이어에서 뭐 2위를 했다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게임주들을 보면 전 게임을 안 하니까 그 게임이 뭐 얼마나 더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구글 뭐 다운로드에서 1위를 했다, 2위를 했다. 그래서 뭐 급등을 했다, 뭐를 했다.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갈 수는 있어요, 또. 근데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면 조금 고생하거든요. 고생해요. 이거 잘해봐야 옆으로 횡보해요. 잘해봐야. 일단 고점은 확인됐어요. 고점은 확인됐고, 일단 빠져나가자, 일단. 빠져나가자. 지금 무섭다, 이거. 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 나오면 본전 이상 주면 매도하시는 생각으로, 매도 마인드로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로 좀 쳐다보자. 그래서 너무 이걸 뭐 추가 매수도 하지 말자, 이거. 추가 매수도 하지 말자. 괜히 여기서 잠깐 반등 주고 다시 밀리면 이거 또 60일선에서 봐야 되고 여기 또 밀리면 120일선 봐야 되고 또 6만 원 와요. 6만 원.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저점 이탈할 때 여기 밴드 여기서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을 줄 때 12만 원, 13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천천히 파세요. 여기 반등 줄 때. 안 그러면 여기 그냥 탁 이탈해 버리면은 여기서 손절하기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팔려고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보자. 아직도 많이 물린 거 아니다. 지금 12만 원, 10만 원, 한 20% 정도 물렸는데 일단 반등 나올 때 좀 물량을 좀 줄여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 친구는 지금 네.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연기금이 계속해서 산다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급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급은 네. 제가 예전에 제 경험인데요. 네. 저는 수급뿐만 아니라 창구까지 다 분석해서 다 해봤어요. 결국에는 네. 뭐 그러잖아요. 뭐 이 주식이 뭐 어느 날 뭐 메릴린지에서 팔았다. 그거를 한 종목마다 그 창구를 다 메모하면서 다 해봤거든요. 그것도. 예, 그리고 뭐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도 해봤고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은 내려갈까 뭐 이런 부분 다 해봤어요. 제가 그 추적하면서 다 해본 결과 네. 아무 쓸모 없다 그냥. 예, 쓸모 없다 그냥. 차트가 우선. 그냥
현재의 상황이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연기금이 파는 종목 그는 내려가는 건가? 뭐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기금이 사는 종목도 내려갈 수 있고요. 연기금이 파는 종목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연기금의 매수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 그것도 저도 예전에 다 해봤어요. 별로 소용없어요. 연기금들도 물려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판단으로 어떤 걸로 대부 시스테지가 뭐 리니지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보다 지금이 그냥 무섭다 그냥.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먼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온 종목이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하기보다는 좀 일단 빠져나오고 이후 상황 보고 다른 종목들 지금 이제 어떤 게임주 이런 부분 대부 시스터지가 살려고 했으면 이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좀 봤어야 됐는데 옆으로 지금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는 한번 사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다시 사볼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이 부분을 만약에 횡보를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시장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아까 제가 말한 N자연 하락으로 한번 더 빠진다면 이 종목이라고 뭐 용가리 통뼈 아니거든요. 그냥 밑으로 여기서 툭 그냥 빠져버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흐름 되니까 비중 30%나 있으시니까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수급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 네. 그러면 판단을 못 해요.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연기금이 사니까 손절 안 하고 기관이 사니까 손절 안 하고 외국인이 사니까 손절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팔 종목이 없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서 못 팔고. 네네. 그쵸. 뭐 그 리포트를 보니까 무슨 계약이 있어서 못 팔고. 뭐 계속 그런 어떤 류에 빠져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본인의 덫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가의 흐름을 보자. 어떤 그런 이유나 이런 부분보다 그냥 주가 자체의 흐름을 좀 더 우선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실적 같은 경우에 회사는 아직 적자인데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본전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고요. 5,900원, 비중은 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결론은 뭐 많이 오른 것도 없고요. 네, 네. 윗꼬리를 한번 맞긴 했는데 지금 내려올 만큼 이제 다 내려왔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내려왔죠. N자형 하락이죠. 거의 비율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해서 거의 하락 목표치까지 다 내려왔고요. 이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이고 재룡 산업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전기 그 변압기 이런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모양 똑같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N자형 하락으로 다시 한번 빠지는 하락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와 있는 61선까지 거의 다 빠져놓은 상태고요. 이미 빠졌어요. 이미 빠졌고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이거 재룡전기 이렇게 잠시만요. 네.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추미애 관련주로 이제 그 이때 슈팅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안 팔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도 지금 내려오는데 외국인이 산다 하면서 안 팔아갖고 지금 뭐 6,600원부터 6,200원까지 내려오죠. 근데 뭐 이게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안 사면 이제 와서 팔아야 되나요? 6,200원, 6,100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판단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여러 가지 트렌드와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한 400억대를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그냥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평상시 대비 밸류에이션 평상시 대비 주가가 어디에 와 있냐를 좀 볼 필요도 있죠. 지금 보시면 예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이 가격에 가 있었죠. 지금 이 가격에 와 있는데 지금 5,900원이면 수익권이죠.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치. 이 주식이 무섭나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 주식은. 지금 추미애 그런 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윗골이 그냥 맞았는데 뭐 올라가지 않은 거라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대선주들의 흐름들이 요즘에 다 대선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근데 이 종목이 전체적 큰 흐름을 보면 앞전에 이렇게 눌렸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눌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추세를 이렇게 벗겨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원형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천천히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좀 올라갈 확률이 많고요. 이게 또 대북 관련주예요. 대북 관련주. 그러니까 대북 뭐 전기 관련해서 이제 대북 관련주다 보니까 뭐 북한과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회사 본연의 가치로 뭐 어떤 충전기 사업이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실적, 아니면 추미애 관련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더 하락보다는 좀 보유하면서 지켜보자라고 결론 드리고요. 이거 보면서 요즘에 그 대선 테마주들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거 뭐 좀 어떤가 한번 그냥 볼게요. 간단하게. 네. 이재명 테마주 나중에 움직인 거. 네, CS라는 종목이에요. CS. 네, CS 잠시만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CS. 네, CS라는 종목이 이재명 테마주 나중에 부각받으면서 좀 올라왔죠. 올라와서 인맥 관련주인데 좀 조정받고 있어요. 조정받는데 뭐 크게 빠지진 않고요. 이재명 테마주 나중에 후발주자죠. 네, 지금 이재명 테마주도 좀 그러고 있고, 그리고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가 윤석열 관련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자재 업종이긴 한데 뭐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김동연 관련주, PM풍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그때 당시 요 정도에서 PM풍년 뭐 김동연 뭐 이렇게 뭐 크게 파급력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 좀 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예, 지금 이제 약간 대선주의 흐름들이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고, 좀 약간 신기한 종목 아직 얘기는 없는데 홍정욱 관련주 디지털 조선인데요. 이상하게 흐름이 좋더라고요. 예, 디지털조선도 시세를 좀 많이 냈어요. 예전에 이 앞전에 홍정욱이 그 헤럴드 회사를 매각했다라고 해갖고 급등을 줬었는데 다시 그냥 그 홍정욱 딸이 국내에 입국을 하면서 그 대마초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발각되면서 홍정욱 관련주들이 전부 다 밑으로 그냥 뭐 정치권에서 이제 당장 등장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갖고 다시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할 때 오세훈 시장이 김동연, 오세훈 이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 흘리면서 그것 때문인지 이제 홍정욱이 어떤 한나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야당 쪽에서 어떤 역할을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종목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대선 관련주들 좀 약간 조정권이니까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권이고요. 조금 지켜보자. 지금 뭐 충분히 아직 수익권이고 아직 뭐 비싸지 않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아까 대부 시스템주처럼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별로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에 대해서는 수익권이니까 지금 재룡산업과 함께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흐름도 종목별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테라피고요. 15,5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7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업체인데 크래프톤 지분을 보유하면서 또 크래프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노테라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노테라피 크래프톤 관련주죠. 네, 70% 갖고 계신데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이 매물대에 지금 와 있어요. 이미 매물대 와 있고요. 지금 현재가하고 그렇게 멀진 않아요. 15,500원이면 중간에 근데 급등 줄 때 조금 약간 수량 조절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크래프톤 상장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뭐 크래프톤 관련주 넵튠이라든지 아주에이비 투자 이런 종목들 같이 보면서 지금 넵튠 같은 경우 좀 밑으로 흘러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노테라피도 좀 아까 볼 필요가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제 크래프톤을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이것저것 엮여갖고 그 앞전에 뭐 다른 어떤 종목들의 상승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많이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게 이 회사 자체라도 좀 약간 괜찮긴 해요. 약간 특이한 회사긴 하거든요. 약간 특이해요.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약간 적자긴 한데 매출이 좀 없고요. 아직 1,000억 미만이고 이 회사가 이제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그 뭐 주사 바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 플랫폼 뭐 약간 이제 그 의료 지혈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아직 실적이나 이런 게 크게 부각된 건 없는데 크래프톤 관련주로 인해서 좀 예전에 좀 슈팅이 걸린 거고 이 회사는 사실 지금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회사는 다 적자고 매출도 지금 10억도 안 되는 매출이 10억도 안 되는데 700억 정도의 지금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지금 약간 부각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 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너무 이렇게 크게 투자하지 말자. 회사 부실하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약간 특이한 그런 어떤 지혈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터지고 어떤 기대감 때문에 왔고, 크래프톤 어떤 그런 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각 때문에 좀 올라왔고, 근데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만약에 상승을 주면 그때는 무조건 나오자. 그리고 이 이노테라피 종목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승할 때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테라피에 대해서는 크래프톤 상장 이슈로 좀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크래프톤은 7월에서 8월쯤에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상장까지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이츠환불이고요. 39,942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츠환불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2.13%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츠환불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되게 재밌어요. 이 종목 되게 재밌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 그 의료 더마, 그러니까 이게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하죠. 코스메슈티컬 이름이 어려워갖고 자꾸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이거를 시도한 업체거든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그 네오팜이라고, 그 아토팜이라고 애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토팜이라는 그 알레르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르는 거 있거든요. 그 아토피. 예, 아토팜이죠. 아토팜. 네. 네, 아토팜이라는 사장품을 하는 그 네오팜이라는 그 회사를 갖고 있어요. 종속회사로. 근데 이 회사가 한불 화장품을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그 화장품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되게 좋았었죠. 상장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 10만 3,500원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이때 당시에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이슈였죠. 뭐 중국 관련된 어떤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한국 화장품 막 그런 종목들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품이 엄청 이슈를 받았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걸 이겨낼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보면 실적 좀 줄고 있어요. 매출도 줄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5,700억. 일단은 지금은 회사가 좀 하락세를 타고 있긴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원 정도 되시니까 지금은 아직 물려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일단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나면 화장품 업종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막 장기 투자하거나 하지는 말자. 그냥 화장품의 어떤 유행이 좀 지나갔어요. 약간 예전에 그런 이슈가 좀 지나가고, 근데 다시 한번 뭐 대반등이 나오거나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익이 나면 좀 수익 실현하면서 나오려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매수 시장의 어떤 시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약간 이것도 지금 보유 의견 드리는데 비중도 적고요. 약간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좀 추가 매수해서 상승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고 좀 다른 업종을 보자. 할 종목들 많으니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모든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지금 전제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조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의 자회사에 또 상장돼 있어요. 네오팜. 네, 네오팜이라는 회사고 34,000원이죠. 이 회사도 지금 많이 내려와 보이지만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여기서 7,000원 정도에 살 수 있었는데 샀다가 팔았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네, 이 종목, 이 네오팜. 제가 요때 이제 제가 아기를 낳아서 아토팜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토팜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그걸 대부분 다 써요. 그래서 이 회사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흐름도 괜찮아서 한번 사봤었는데, 근데 이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적당히 그냥 수익 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이츠환불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이렇게 시세를 냈었고, 이때 당시에 상장됐던 이츠환불이 2015년도에 상장됐다가 계속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에 약간 코로나 지나가고서 화장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 조금 이 종목을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있기보다는 추세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좀 당분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이츠 환불에 대해서는 코로나 종식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면서 상승할 때 매도하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이어갈 테니까요. 부담 없이 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